시작할게요. 네, 아로마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로마 화학은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방향 성분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 이제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 있는 테르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룹은 함산소 화합물인데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 있으면서 산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소프로인은 그 테르펜의 기본 분자 구조인데 테르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우리가 하는 화학의 기본 분자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소프렌은 생명의 중요한 기본 유닛으로 세균, 식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공통 분모로 시작이 같고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인체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식물도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과 스스로 구별해서 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험과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우리 들어왔을 때는 같은 적과 싸울 수 있고 또한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식물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질병 치료를 진행하는 중요한 타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질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시스템이 조화롭게 컨트롤이 된다면 우리 인체와 동일한 식물의 복합적인 생체 지능은 인체의 면역 호르몬과 충돌 없이 협력해서 인체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소프렌의 분자식을 보면 아래 C가 5개, H가 8개,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이소프렌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모노테르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화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는 이소프렌이 3개고요. 탄소가 15개, 수소가 2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스키테르펜입니다. 모노테르펜은 모든 에센셜 오일에 나타나고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분을 업시키거나 간과 신장에 남아있는 독소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테르펜이 많은 것들은 이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감귤과 침엽수 오일이 모노테르펜의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모던 에센셜 책을 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오늘 수업할 때 같이 보시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노테르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열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작은 크기 때문에 조직으로 더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작은 공간으로도 통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노테르펜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모노테르펜보다는 무거워요. 더 크기가 클수록 휘발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증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가운 피부와 조직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를린과 비엔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세스키테르펜은 송과성과 뇌하수체 주변의 산화작용을 직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뇌, 혈관, 장벽을 이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스키테르펜이 이제 안정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함산소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스테르, 알코올, 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페놀은요. 자극이 순한 순서부터 강한 순서까지 일단 제가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에스테르가 제일 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다 놓고요. 맨 아래는 자극이 제일 강한 페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에스테르는요, 우리가 매우 흔하고 가장 순한 에센셜 오일이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독성이 없고요. 모든 에센셜 성분 중에서 가장 진정을 시키고 긴장 완화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주로 향수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국소부에 바르면 진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면 지금 모던 에센셜 책 보시면요.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라벤더가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책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요. 라벤더를 보시면 거기에 화학 성분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에스테르가 약 50%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는 게 45% 정도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를 보시면 클라리세이지라고 있거든요. 네, 클라리세이지를 보시면 에스테르가 최대 75%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클라리세이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베르가못이라고 있어요. 베르가못도 에스테르가 좀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트러스 계열에 있는 오일들이 모노테르펜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 베르가못은 에스테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자스민이 있어요. 자스민이 에스테르가 최대 50% 정도 들어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로만 캐모마일이 있어요. 로만 캐모마일은요, 에스테르가 최대 75%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보시면 헬리크리썸이 있거든요. 헬리크리썸도 에스테르가 최대 6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 성분들, 화학 성분들이 있는 것들을 그 모던 에센셜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어디에 좋다, 일반적인 용법, 사용처 이런 걸로만 저희가 많이 봤는데 거기에 화학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에스테르라고 아예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알코올이나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스테르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진정과 이완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국소 부위에 바르면 진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코올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알코올은 에스테르보다 자극성이 있지만 그래도 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코올은 독성이 낮아서 유아나 노인에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모노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모던 에센셜 책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알코올로 들어있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1페이지를 보시면, 124페이지를 보시면 제라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선생님들 책하고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라늄은요. 알코올이 최대 7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라늄도 진정을 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7페이지의 코리앤더.
코리앤더도 알코올이 최대 80%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바질은요. 알코올이 최대 65% 들어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라벤더가 약 한 50%의 에스테르가 있다고 했는데 70페이지의 라벤더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알코올이 최대 58%라 알코올 함유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라벤더는 우리가 그냥 바를 수 있잖아요. 에스테르랑 알코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적고 원액으로 바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벤더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약한 자극성이 있고요.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독성이 낮아서 유아나 노인에게 사용이 가능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코올입니다. 세 번째로 산화물을 볼 건데요. 산화물은 거담제 역할을 하고 약간의 자극성이 있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18시네올이라고 하는 것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페이지의 유칼립투스를 보시면 110페이지 유칼립투스 18시네올이 62%에서 72% 정도까지 함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산화물 하면은 유칼립투스도 얘기하지만 로즈마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즈마리는 보시면 80페이지고요. 최대 55%까지 18시네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화물은 거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담이라는 건 이제 이 깊이 있는 가래를 이제 삭혀주는 역할,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18시네올 같은 경우는 통증을 치료할 경우에 모르핀보다 통증 차단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많이 발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죠. 이제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알데히드를 볼게요. 알데히드는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체온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는 둘 다 아래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추신경계라는 걸 우리가 중추신경계가 뭐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추신경계는요. 이렇게 척수 있잖아요. 뼈 척추, 우리의 그 중심이 되는 척추 안에 들어있고요. 척수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척수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추신경계라는 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신경들은 이제 그 척수를 통해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합쳐져 있는 것을 신경계라고 합니다. 알데히드는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오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65페이지에 시나몬이 있어요. 시나몬은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카시아를 보시면 카시아도 알데히드 함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 85%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은요, 레몬그라스 있어요. 우리가 알데히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보통 레몬그라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알데히드가 최대 80% 들어있습니다. 함유되어 있는 게 80%예요. 그리고 이제 86페이지에 멜리사, 가로치고 레몬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데히드가 최대 65%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은 약간의 자극성이 있죠. 그렇지만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킨다. 그리고 체온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데히드는요, 혈관 확장제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자극적이지만 동일한 양의 이제 리모넨, 모노테르페닌 중에 디리모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추가를 하면은 그 성분 중에 화학 성분 중에 시트럴 오일의 자극의 특성이 감소될 수 있어가지고 조금 자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중화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케톤인데요. 케톤은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고 점액을 묽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오일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간질 환자가 사용할 때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질 환자는 사용을 금하는데 그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케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간질 환자한테 쓰면 안 되는 오일들에서 그냥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함유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알기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일을 딱 지정하는 것보다 어떤 오일들에 케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조심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두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보면은 식품도 볼 때 성분, 함유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일도 함유량을 조금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은요, 스피어민트가 있는데요. 거기 한국어판에는 카르본이 58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앞쪽에 원래 있는 게 케톤이에요. 스피어민트는 케톤이 최대 70%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시면 딜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싱글 오일로 보진 않았지만 딜 오일은 케톤 함유량이 케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퍼민트는 13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페퍼민트를 한번 보시면 케톤이 25%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괄호 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멘토네라는 거 옆에 보면 20에서 30%이며 개화하는 9월에 증류하는 경우엔 최대 65%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케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톤은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며 점액을 묽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놀은요, 우리가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균,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학 성분으로는 티몰, 카바크롤, 유제놀 이렇게 있고요. 티몰 같은 경우는 일반 페놀의 20배 이상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4페이지에 보시면 백리향, 타임이라고 하는 오일에는요. 최대 60%가 들어있고요. 좀 전에 말했던 대표적인 화학 성분이 티몰이 55% 이상, 카바크롤은 10% 이상이 함유되어 있어요. 105페이지를 보시면 오레가노가 있어요. 오레가노는 최대 80%가 있고요. 카바크롤이 75% 이상, 티몰이 5% 이상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놀의 대표적인 거 타임, 오레가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브가 있는데요. 클로브는 유제놀의 함유량이 85%인데 13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페놀은 이제 가장 강력한 살균, 이제 항균 효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면역 기능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성분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 테르펜 그리고 함산소 화합물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앞쪽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테르펜, 이소프렌,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를 거의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그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함산소 화합물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제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 그리고 알코올에서는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같은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에스테르 같은 경우도 모노테르펜 에스테르, 세스키테르펜 에스테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 파악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알코올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왜냐하면 함유되어 있는 오일들 양이 정확하게 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산화물도 이제 옥사이드라고 얘기했을 때 모노테르펜 옥사이드, 세스키테르펜 옥사이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옥사이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건 한 가지 쪽에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래서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험에도 화학 문제가 나오는데 뭐 너무 어려운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그룹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센셜 오일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강력한 항산화제다.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거는요. 유리기 상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앞쪽에 보시면 6페이지나 7페이지에 그 유리기에 관련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유리기는 보통 그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몸이 항산화가 되게 만드냐에 관련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지만 그 비교돼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항염증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좋다. 또는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증이 없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겼다는 건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랑 싸우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없는 것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으면 나쁘고 염증이 적으면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염증은요. 염증 매개체를 억제하는 것. 제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예전에 한번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분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DNA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좀 조절하고 뭐 청소하고 뭐 활성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면서 너무 심각하면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죽이는 것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에센셜 오일은요, 그 스위치 버튼을 꺼요. 염증이 발현되는 인자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났을 때는 그게 꺼져야 돼요. 원래는 꺼져야 되는데 그 꺼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게 폭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꺼주는 역할. 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활성화돼야 되는 버튼이 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일이 이제 화학적인 분자들이 어떤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키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끈다, 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염증이라던가 항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자들을 나올 수 있게 이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걔네들이 직접 가서 에센셜 오일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보도 주고 이 밖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한 것들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만두게 꺼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에센셜 오일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해독 있잖아요. 우리가 독소 배출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모노테르펜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잘게 쪼개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센셜 오일이 중요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 오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안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항우울이나 뭐 우리가 모노테라피 했을 때는 모티베이트를 했을 때는 뭐 자신감이 회복되거나 용기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트라우마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뇌 신경세포와 시그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너무 깔아앉거나 너무 올라가 있는 것을 중간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항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독, 이런 거,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썼을 때 자가 면역을 높이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도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방역이라는 게 우리 몸 자체에서도 뚫려버리면 이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우리가 침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몸은 되어 있어요. 자동작용을 할 수 있고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또한 그 몸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센셜 오일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센서링이라는 거는 센서 있잖아요. 센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뇌의 전기 시그널을 채운다고 해요. 수용체와 결합해서 뇌의 전기 시그널을 채워주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걸 계속 신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뇌가 전기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센서링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모노테르펜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분자가 작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세포가 아무나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갈 테니 너는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거죠. 세포에 자물쇠가 있어요. 그 자물쇠가 열쇠와 맞았을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체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빼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로 세포와 접촉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물쇠에 들어있는 열쇠 구멍을 맞춰요. 그렇게 해서 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물쇠 모양 자체를 바꿔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세포들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이게 좋겠어? 잘 모르겠다. 나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내가 이랬는데 이런 게 좋아졌네? 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그것들이 세포 아니면 세포 외벽, 우리의 몸의 기관 자체들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걸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민하게 굴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나한테 도움이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화학과 연관해서 오늘 지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중지하고요. 오늘도 중지하고요. 선생님들 지금 오늘 화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매번 얘기하지만 질문은 네, 없으실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일단 질문이 있냐고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질문하죠. 그렇죠? 항상 얘기하시지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알아야 질문을 하지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네,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라고 돼요. 네. 너무 빵 터지셨는데 그죠? 화학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얘가 이제 머리에서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얘가 이거였어? 이렇게 되면서 탁 튈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보면 이 화학도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재밌게는 어려워요. 네, 그거는 저도 아는 바. 저도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학을 놓치지는 마세요, 선생님들. 아셨죠? 왜냐하면 화학을 알고 있는 게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 있어 보이는 데는 최고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감정 호일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모티베이트는 뭐뭐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도 이제 화학적인 것도 연결을 하다 보면 이래서 오일들이 블렌딩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모티베이트가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구나 이게 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는 화학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해를 했다가 합쳤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남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렇고 내가 경험하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로마 화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화학 놓치지 마시고 계속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35분인데요. 5분 정도 쉬고서는 우리 이제 감정 오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